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기초 입문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구면일 것이고, 또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뭐 기본 강의로 바로 오신 분도 계실 거라 봅니다. 자, 어쨌든 또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하고 또 기본서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부동산 세법을 강의한 지는 벌써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언 25년 전에 처음 그 강의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한 5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은 그 기간 동안 현장에서 또 이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합격자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저랑 같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셔서 또 향후에 이제 합격하시고 또 우리 중개 창업 과정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오픈하시려면은 막상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해커스에서 진행하는 RSA라는 부동산 중개 창업 또 실무 강의 때도 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위한 그런 강의도 하지만 실제 합격을 해서 중개 활동을 하는 분들 대상으로 연수 특강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또 대학에서 제가 세무회계학과에서 참 재미없는 학과인데 또 세무회계학과에서 지방세법론하고 법인소득세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필드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한테는 강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런 풍부한 경험과 또 이런 강의 경륜들이 여러분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이제 우리가 강의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강의만 듣다 보면은 이게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제가 관리하는 밴드를 통해서 또 문제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을 복습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펀펀세법이라고 합니다. 펀펀세법 2라고 밴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가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펀펀세법 2, 펀펀세법 2가 되겠습니다. 펀펀세법 2 이따 메모해 드릴게요. 네, 거기서 이제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복습을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서 강의는 기초 입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기본 강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체 교재, 지금 여러분들 받으신 이 교재상으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조세 총론부터 나옵니다. 조세 총론부터 해서 우리가 뭐 취득세, 등록명세이 쭉 나오는데, 자, 우리 기초 입문 때는 조세 총론, 조세란 무엇인가, 조세에서 알아야 용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강의는 더 중요한 강론의 취득세라는 규정부터 먼저 하고 조세 총론은 가장 마지막에 10주차 때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용어적인 개념을 중간중간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조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초 입문 과정에 그 첫째 주, 둘째 주 조세 총론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조세 총론을 먼저 하지 않고 취득세라는 파트 저희 교재 90페이지가 될 겁니다. 바로 90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이라는 말 아시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취득세에서는 취득세 개요, 오늘은 이제 취득의 유형, 과세 대상이 무엇이 있고,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낼 것인지 그 납세무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취득세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요 취득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를 보기 앞서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서로 악수하고 있는데 합의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파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 그렇죠. 파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세금을 낼까요? 매도인.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 나옵니다. 파는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적어도 부동산 투자에 이래도 관심이 있다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초 입문 때는 다 말씀드렸지만 바로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는 얘는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니까 얘는
어디다가 내는 걸까요?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납부할까요? 아니면은 세무서에다 납부할까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세무서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 자 이걸 살지 말지 서로 이제 막 협의를 해야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중개인이 있겠죠. 중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니까 가격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율이 돼서 매수자가 뭐 이 정도 깎아주신다면 제가 살게요.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이 깎아주면 이제 급매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이 내는 세금은 바로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냅니다.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내고, 요 지방세는 시군구청,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시군구청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입니다. 시군구에서. 자, 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고, 요거는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한 2문제 정도, 많으면 3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는 파트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5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 출제됐죠. 가장 중요한 세목이고, 뭐 이번 기본 강의 때 가장 시간 할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을, 이 부동산을 일정 기간 또 들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소유하고 있게 되면 내는 세금이 뭘까요? 자, 이미 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답변이 가능한데 또 바로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재산세라는 세금이 될 겁니다. 재산세. 네. 재산세 들어보셨나요? 재산세? 예. 자, 그러면 아마 자가 소유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을 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 재산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과다 소유를 억제해야겠죠. 맞죠? 그러면 과다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국세가 있는데, 그 국세를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요 재산세는 시군구 관리하는 지방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국세. 네. 그래서 지방세, 국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가 있고 요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 시험 문제가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역시 중요한 세금이고요. 여기는 1문제 정도 꼴로 출제됩니다. 많으면 2문제. 네.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취득한 거를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등기. 자, 저나 여러분은 주민등록돼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주민등록돼 있죠? 주민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등기돼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등기 신청을 하면 또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자, 여기 돼요. 등록면허세. 여기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5문제에서 7문제, 9문제, 10문제, 얼추 15문제. 그 다음에가 이제 이런 국세하고 지방세를 우리가 다루는, 여기서는 기초 개념이라든가 기초 용어 등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조세총론이 되겠어요. 조세총론. 근데 이 조세총론이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시험에서는 한 2문제꼴로 출제가 되고 상당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 있게.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동산세법은 어떤 세금을 공부하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어떤 걸 배우는 거구나. 부동산세법은. 사실 세법은 이거 외에도 많은 세금이 있어요. 사실은요.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도 사실은 배운 게 법인세법, 뭐 국세징수법,
그다음에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 상속증여세법, 네, 국제조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다 뺀 거예요. 다 빼고 부동산 활동에 따른 세금 몇 가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다 배우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시험 문제가 16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민법, 개론, 공법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과목이 바로 부동산 세법입니다. 왜? 중개현장 가면 늘 물어보는 게 세금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고객이 돼서 중개사무실 가서 물어본 게 이거 사면 뭐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과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거 절세할 수 방법 없네. 거의 그런 식 질문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 강의 이제 할 때는 이 부동산 실무와 관련된 세법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이렇게 법별로 공부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뭐 상가와 관련된 세금, 아파트 같은 주택 관련 세금, 그 다음에가 또 입주권과 관련된 세금, 상속증여 관련된 세금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또 강의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도 나중에 차후에 우리 실무 강의 때 그 강의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거는 뭐 합격하고 나서 일이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 어떤 내용인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펀펀세법 2, 펀펀세법 2라는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매일매일 문제도 또 올려드리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같이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풀어보시라고 알던 모르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드 신청하셔서 들어와서 활동해 주시면은 또 1년 동안 저랑 같이 하면서 호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극적으로 질문도 올려주시고 또 강의 들으시면서 도움이 됐던 부분들은 또 도움이 됐다라고 또 칭찬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일단은 간단 정리해보면 어떤 세금이냐. 자, 취득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 이거죠. 뭐 분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금매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런 취득을 말합니다. 아니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죠. 뭐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취득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근데 이 지방세는 우리가 미리미리 제가 맨 앞에 있는 조세총론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세총론 가서는 이렇게 가볍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럼 이 지방세는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요.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로 나옵니다. 광역단체, 기초단체. 그럼 광역단체는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합니다. 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는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광역단체에서 관리할 세금이 있고 기초단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냐?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특광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에요. 얘는 특광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에요. 좀 달라요.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지방세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구나. 그 예산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란 말은 뭐냐면 세금이 들어오면은 그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은 그 사용에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세금, 사용에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세금을 보통세랍니다. 그러면 이 세금은 세금이 들어오면 두루두루 만약 취득세가 들어오면은 해당 구청에서 이게 종로 서울시가 취득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예산 가지고 뭐 국방 예산, 치안 유지, 그 다음에가 또 뭐 공원 조성 여러 가지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 요 취득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해요. 물건을 중심으로 세금을 따집니다. 그래서 얘는 물세라고 합니다. 물세. 인세가 아니라 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얘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에요. 네, 얘는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이때 신고는 우리가 물건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가서 우리가 신고합니다. 이때 소재지를 우리는 납세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납세지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세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방세 중에서 특광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고 보통세고 세금 사용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인세가 아니라 물세고 그 다음에 소재지 시군구에서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취득세다. 대충 그래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취득세는 왜 내는 거냐? 취득세는 왜 내는 거냐면요. 바로 취득이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니까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니까 납세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취득이라는 행위는 뭐냐면 최초의 취득, 이런 신축 같은 거를 최초의 취득이라고 해요. 그럼 최초의 취득을 뭐라고 하느냐? 이름을 지었죠? 원시취득. 자, 우리 교과서는 92페이지에 가보시면 원시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시라는 것은 최초. 근데 이 용어는 사실은 세법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 세법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세법만의 어떤 본연의 용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배우시는 부동산 공법, 또 1차에서 배우는 민법, 이런 용어, 또 지적법, 등기법들의 용어들이 세법에 다 녹아내려가 있어요. 즉 우리가 공법상 이렇게 되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등기법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세법은 부동산 공법이나 공시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 하다 보면은 다른 타 과목의 용어들이 같이 등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울 수 있어요. 양은 작아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지면 간단한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민법, 공법을 열심히 하라 2차에 그 이거 뭐냐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막 흩어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원시 취득은 최초의 취득을 말한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있죠. 이런 포크레인을 통해서 이제 땅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다죠, 바다. 그렇죠? 그럼 바다를 메워서 육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서산 간척지, 그다음에 새만금부지. 새만금부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이제 신축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막 이렇게 짓는 거지. 그러면 신축. 자, 이런 것도 이제 원시 취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땅을 조성하는 거죠. 이런 메리칸처한 땅에다가 이제 소장인들이 땅을 조성해서 나무도 심고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축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메리칸척이라고 하죠. 메리칸척. 네.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취득 행위에는 원시 취득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승계 취득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93페이지 가보시면 요즘 승계 취득이 있는데 이때 승계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승계라는 것은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소유권의 이전이 되면은 그냥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고, 이해되시겠죠?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받을 수도 있겠죠. 맞죠? 대가 지불하고 받을 수도 있고 대가 지불 없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대가를 지불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트 그림이 있는데 아파트 분양받는 거. 그러면 이제 분양대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1차, 2차, 또 3차, 그다음에 잔금 치르고 이제 분양을 받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유상승계다. 이런 것을 우리는 유상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매매, 뭐 교환, 뭐 등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유상승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93페이지 보면은 그럼 여기 이제 누가 있죠? 자, 이분은 누굴까요? 모르겠다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은 아버님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여기는 누가 있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있겠죠. 네, 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아버님께서 재산을 아까 뭐 아파트 등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려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물려주실 수도 있고 돌아가시고 물려주실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실 때 물려주면은 이거는 이제 징여가 되는 거예요. 징여.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주시면은 상속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무상승계 취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형태가 징여라든가 아니면 상속, 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징여나 상속, 요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아들이 물려받고 딸이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징여를 통해서 물려받으면은 이 아들, 딸들을 뭐라고 그러냐? 수중자라고 합니다. 수중자. 그럼 물려주신 분은 아버지께서는 징여자가 되시는 거고요. 징여자. 근데 그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사망을 하시고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하시고 물려주시면 이 아버님은 뭐가 되는 거냐면 피상속인. 자, 헷갈리시면은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아버지.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누구? 아빠. 그죠? 자, 그러면 헷갈리지 않죠? 피상속인.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 딸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바로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세금을 내면 되겠죠. 그렇죠? 각자가 세금을 내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을 우리는 무상승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사전에 징여들을 많이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상속 분쟁도 막고 그다음에 상속세 부담도 좀 줄이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재산가분들이 사전에 징여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취득의 우리가 유형에는 그게 최초의 취득인 원시취득,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가를 지불하고 넘겨받으면 유상승계, 대가 지급 없이 되면은 무상승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간주취득이 있습니다. 간주취득. 그러면 이 간주취득이라는 개념은 뭐냐? 간주취득은 우리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건 이렇게 메모해 볼까요? 간주취득은 소유권에, 자, 여기 좀 중요한 건데요. 얘는 소유권의 변동은 없어요.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난 건 없어. 변동이 일어난 건 없어요. 하지만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물건에 대한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늘리는 거야. 가액의 증가를 일으키는 거야. 가액의 증가.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 요 증가된 것만큼에 대해서 이것을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을 취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간주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지목 변경이 있습니다. 지목 변경. 그럼 지목이라는 것은 땅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뭘까요? 여기 막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 근데 산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면 임야라고 하죠. 임야. 매산자에서 산. 그렇죠? 자, 임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야를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그럼 1억 주고 우리가 매매로 샀다. 그럼 매매로 사면 얘는 뭐예요? 유상 승계가 되는 거죠. 유상 승계. 맞죠? 유상 승계. 네, 유상 승계. 그럼 이걸로 이제 됐습니다. 자, 근데 취득세는 행위세예요.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세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임야 자체는 개발을 할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집 같은 걸 함부로 지을 수도 없고 이 나무를 잘못 만약에 베면은 산지관리법 위반입니다. 잡혀가요. 이거는. 그래서 공법에서는 그럼 임야의 지목을 이 지목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 공사에서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형질 변경 또
등기부에 받으면 지목 변경 이런 말 써줍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바꿨어요? 방금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나무 있었죠? 그러면 나무는 막 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못 빼. 이거는 해당 소관청한테 도시개발과나 이런 거에다가 신청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인가 신청을 받아야 돼. 이거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이거는 토목공사업자한테 보통 맡겨요.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토목공사 업체에 맡기면 그쪽에서 이제 싹 이렇게 이제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포크레인으로.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느냐? 지목 변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의 값어치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요 1억짜리 땅이 만약에 얘가 2억이 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1억만큼 증가된 거잖아. 그럼 1억만큼 증가된 거는 세금 낸 적이 없네. 이것만 냈었지.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우리 세법은 이런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었지 않냐. 얼마? 1억만큼. 이거 낸 적이 없잖아. 이것도 세금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으로 본다 해서 이것을 간주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키워드가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이런 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고 이런 대표적인 간주 취득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있지요. 이런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건물 같은 거 있으면은 건물이 노후화돼 있다. 그럼 노후된 건물을 개수 고치는 거예요. 이런 걸 개보수로 하죠. 개보수.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승용차가 있어요. 승용차가 있는데 요 승용차에 뭐 이렇게 이제 엔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스포츠카로 싹 이렇게 멋있게, 그렇죠? 해가지고 뭐 뚜껑도 이렇게 달고 로켓 엔진도 달아주고 바꿔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차량의 종류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류 변경. 차량의 종류를 바꿔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둘 다 어때요? 아까 지목 변경처럼 소유권의 변동은 없죠. 그렇죠? 갑에서 갑이야. 을에서 을이죠. 하지만 어떤 개수에서 종류를 변경해서 이런 지목 변경, 이런 공법상의 허가 절차를 거쳐서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간주취득. 꼭 개념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교재 가지고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점 마시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